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것까지는 보시는데요. 상하차 강도는 많이 안 보세요. 왜냐? 선탑을 안 하시니까. 얘기만 듣고 이 정도 거리 운전할 수 있지 뭐, 이 정도 뭐 할 수 있지 뭐 했는데 내 체력 테스트를 안 해본 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수대통TV 안 실장입니다. 오늘 주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또 하나, 안 실장님 진짜 이 화물업, 운수업이 돈이 되나요? 이거는 이제 전화상으로도 많이 물어보시고 댓글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돈이 되는 화물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화물업이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차이를 아주 현실적이고 좀 숫자와 사례들을 좀 토대로 좀 풀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화물업은 이 수많은 형태가 있는데, 뭐 편의점 배송, 뭐 물류센터 상하차, 물류센터 운영, 물류센터 도급, 뭐 택배, 뭐 기업 납품, 기업 배송, 뭐 냉장 배송, 냉동 배송, 또 장거리 배송, 뭐 수송, 이런 것들 중에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뭐 지입 차량도 있을 테고, 뭐 위탁 차량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게 다 화물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한 단어로 묶어서 돈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송일, 운수업, 화물업 중에서도 배송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배송일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2.5톤 차량이라도 GS 상온 배송 같은 경우에는 한 340만 원, CU 같은 경우에는 뭐 360만 원. 이게 또 센터마다 다르고 코스마다 다르고, 톤수가 똑같은데 갑자기 냉동 냉장이면 운송료는 380만 원, 42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집니다. 아니, 센터가 같고 센터 안에서도 상온 저온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간대도 달라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코스는 상하차가 있고 이 코스는 상하차가 없고 같은 센터 같은 톤수를 가정했을 때요, 그래서도 수입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배송일이 수입이 되는가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준은 고정 코스냐 비고정 코스냐에 따라서 차이가 다릅니다. 당연히 비고정 코스가 수입이 높겠죠. 하지만 그럼 고정 코스가 안 좋으냐? 아닙니다. 고정 코스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노선, 같은 점포를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성센터에서 뭐 12개 점포를 간다 이러면은 계속 그것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점포가 늘어나면 추가 배송이라고 해서 수입이 더 발생되고요. 이런 것처럼 고정은 같은 루트로 움직이는 거고요. 이런 고정의 장점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끝날지, 또 얼마의 수입이 발생하는지, 얼마 버는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비고정은 매일매일 달라요. 이게 용차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용인 가고 내일은 남양주 가고 모레는 뭐 광주 가고, 거리도 다르고 물량도 다르고 해서 어느 날은 수입이 높고 어느 날은 수입이 적고 수입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비고정이 수입이 높아, 무조건 비고정 용차 해야 돼 라고 하시면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할 거면 비고정이 조금 돈이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정 코스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내가 플랜을 짤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기준은 거리에 비해, 내가 운송하는 거리에 비해 효율이 좋은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 200km를 하루에 배송해서 35만 원, 150km를 배송해서 33만 원. 이러면 처음엔 키로수를 모르시고 금액만 봤을 땐 35만 원짜리 가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게 훨씬 좋습니다. 50km를 줄이고 2만 원을 다운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차량이잖아요. 기름값, 톨비, 그리고 운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기계는, 이 차량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차량 감각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거리를 꾸준히 도는 코스가 진짜로 돈이 되는 코스입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영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사님들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다 얘기하시는 게, 기름값 아껴야 돈이 남는다. 이게 배송기사 화물업의 진리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요, 상하차 강도입니다. 자, 제가 운수업에서 수입을 결정짓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 거리, 시간, 그 다음에 이 상하차 강도인데, 이 상하차 강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거리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하차 강도까지 세면요, 수입은 당연히 폭발적입니다. 여기는 얼마래? 여기는 뭐 1,000만 원이래? 여기는 똑같은 톤수가 하는데 뭐 2,000만 원이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것까지는 보시는데요, 상하차 강도는 많이 안 보세요. 왜냐? 선탑을 안 하시니까.
얘기만 듣고 이 정도 거리 운전할 수 있지 뭐, 이 정도 뭐 할 수 있지 뭐 했는데 내 체력 테스트를 안 해본 겁니다. 선탑을 안 해보고 그냥 훅 들어가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는 괜찮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좀 버거우실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진짜 돈이 되는 코스는 적당한 강도, 그리고 꾸준한 근무, 안정적인 운송료, 요 세 가지가 합쳐져야 저는 좋은 코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뭐 상차 시간 2시간, 배송 시간 3시간, 총 시간 6시간, 하루 1회전. 이런 구조면요, 내가 받는 운송료에서 360만 원에서 내가 빼야 될 것들만 빼면 수입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 이후에 내가 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정적인 코스는 기준과 내가 플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닌 이 반대를 설명드릴게요. 겉으로는 돈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어요. 상담 때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돈이 안 남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남는 코스는 또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유류비가 많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장거리인지 아닌지, 장거리면 추가 배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300km를 왕복하는 코스라고 쳐서 운송료가 40만 원이라고 그러면 기름값, 톨비, 식비 다 빼면 한 2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시간 대비 체력 대비 비율이에요. 대형 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합짐을 싣든지 거리를 줄이든지, 내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서 하루에 70만 원을 버느냐, 아니면은 수도권 내에서 돌면서 70만 원을 버느냐, 이 차이, 기름값에서 엄청 차이 많이 납니다. 자, 또 보셔야 되는 거 두 번째, 하루에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몇 번을 회전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2회전 하면 600 벌어요, 이런 말들, 그러면은 2회전을 도대체 몇 시간을 하는지, 편의점처럼 6시간, 6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12시간인지 아니면 14시간인지 15시간인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지, 단기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내가 하루에 15시간씩 일한다고 보시면은 장기적으로는 힘듭니다. 주무실 시간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 자, 세 번째는 계약 구조가 불투명한 코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운송료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내가 지원받기로 했는데 돼 있지 않거나, 차량 감가상각비는 혹시 운송료에 들어있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수익을 따져보면 예상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상에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운송료와 이 운송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고 내 코스 거리는 어떻게 돼 있고 현실적으로 그 거리를 내가 뛰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큰 주제, 돈이 되는 코스는 어떤 건지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고정 거래처를 가진 코스입니다. 센터도 정해져 있고 거래처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가 있느냐? 뭐 대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 납품 물류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입차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크까지도 정해져 있으면 좋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입차 시간이 일정해야 배송 시간도 일정하고 내 생활 패턴이 안정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체력 관리도 될 수 있고, 체력 관리가 돼서 꾸준히 된다, 그게 곧 수입이 되실 겁니다. 무조건 운송료만 따라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관리 체계가 잡힌 코스. 우리 센터 새로 만들어지면은 용차분들 막 들어가셔서 관리 안정화 시키잖아요. 그런 코스들은 처음에 초보자들이 하시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곳, 뭐 휴물도 정해져 있고 운송료, 나비비일도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래가고 기사님들이 돈이 남는 코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은 돈이 되는 화물업은 있는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렸어요. 자, 이런 내용들도 좀 자극적이지만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만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제 사례를 드리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